선생님 책에는 상대론이 6강, 특수상대론 7강, 일반 상대론 이렇게 두 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한 번에 수업할 거야. 6강, 7강 합쳐서 상대론이라는 이름 하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수업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구분을 합시다. 물리학에서 다루는 세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세 가지로.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린 세상. 이게 그동안 배웠던 뉴턴스 월드. 뉴턴의 세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금 배운 처음에 속도, 가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케플러의 법칙까지 보면 F는 ma. 거기에 질량, 길이, 시간 따위의 물리량은 가만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나한테나 저 우주에서 달려가는 놈이나 똑같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냥 F는 ma, 가속도가 얼마가 되든 질량이 크면 힘이 세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속력이 얼마나 빠르든 한번 정지한 상태에서 질량은 달릴 때나 똑같다고 놓고. 그래서 간단했어요, 뉴턴의 세상은.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세상을 이제 상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누구야? 알베르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스 월드. 아인슈타인의 세상이란 말이야. 즉 상대론적 세상. 상대론에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상대론이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졌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많이 느릴 때는 뉴턴의 세상으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달나라까지 갔다 왔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상대론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질량, 시간, 길이, 에너지, 기타 등등의 물리량은 서로 상대적이어서 가만히 있을 때 측정한 거랑 달릴 때 측정한 게 다르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모든 물리량이 다르대. 오케이? 그게 이제 두 번째 아인슈타인의 세상이 오늘은 상대론에서 여길 배울 세상이고, 그러면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느리고 비슷하고, 그럼 여기의 세상은 뭐로 상상할 수 있냐? 그렇지.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세상도 상상할 수 있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 현존하는 물리학으로는 이 세상은 인간의 머리로는 규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인 추측 중에 하나는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지면 저 뒤에 특수상대론에서 배우는데 시간을 정지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간단한 수식으로도 증명이 가능해. 특수상대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러면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졌더니 시간을 정지할 수 있대. 그럼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 뒤로 흘러가게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리와인드도 가능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아직까지 인간의 머리는 거기까지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요 세상을 먼 미래에 인류가 이제 해명을 해서 이론적으로 다 갖게 되면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올 수 있는 UFO를 만들 수 있겠구나.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은 UFO는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먼 미래에서 온 지구인들이 패키지 여행으로 과거로 왔는데 과거 사람들이랑 조우를 하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물체 UFO인데 그게 꼭 외계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무하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가 9억 마일리 걔네는 못 오는데 우리가 갔어. 지구인 입장에서. 화성인이 지구에 못 왔는데 우리가 화성에 가서 도착을 했다 쳐. 근데 거기 막 이상한 미개한 생물체가 꼬물꼬물거리고 돌아다녀. 그 우리 같은 경우에 거기까지 갔다가 어이 놀래라. 그리고 돌아와? 아니면 발로 툭툭 쳐볼 거 아니야. 툭 쳐보고 야 뭐야 이거. 그럼 막 채취도 해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왜 외계인들은 UFO는 몇십 년 동안 우리 눈에 발각이 되면 자꾸 피하냐고. 왜 도망가냐. 내려서 한번 야 니네가 지구인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지?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했을 텐데.
그러지 않냐? 난 그게 좀 이상해.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미래에서 과거로 온 미래인이라고 생각되는 게 UFO야.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야. 알겠나?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세상은 물리학에서 다루지 않고 자, 요 세상을 다뤄보려고 한다. 이제 들어갈게. 상대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수 상대론이 있고 또 하나는 일반 상대론이 있어요. 제목에서 물어볼게요. 특수 상대론이 어려워 보여요? 일반 상대론이 어려워 보여요? 제목에서 딱 느낌으로. 그지? 선생님도 처음에 그랬거든. 특수 상대론이 뭔가 특수화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지, 그지? 근데 난이도로 따지면 1대3. 일반 상대론이 훨씬 어려운 거야. 그럼 얘 이름이 왜 앞에가 특수가 붙었느냐? 그러면 이 특수라는 말은 처음에 상대론을 아인슈타인이 주장할 때 특수한 조건하에서 이 조건을 걸어놓고 이런 특수한 조건 안에서 상대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먼저 주장을 했던 게 특수 상대론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으로 제약을 하다 보니까 얘에 비해서는 훨씬 편해. 근데 이걸 주장했다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고 웃음거리가 됐거든. 에이, just kidding. 말이 돼? 막 이랬거든, 사람들이. 농담도 잘하셔.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열이 받아갖고 3년 동안 치과 생활을 해. 밖에도 안 나오고, 하고 다시 연구를 해갖고 발표한 게 일반 상대론이야. 일반 상대론에 일반이 붙은 이유는 어떠한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상대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난이도로 보면 훨씬 더 어려워. 도끼를 품고 만들었으니까 아인슈타인이. 알간? 근데 다행히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이 상대론은 특수 상대론, 여기 좀 간단해서 요거에서 시험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되고 일반 상대론은 간단하게 나온다. 이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서 나도 상대론이 나왔을 때 막 당황했거든. 야,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 이 어려운 걸. 근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상대론은 상대론에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핥고 나가거든. 그래서 굉장히 쉽다는 거. 문제가 정형화가 딱 돼 있다는 거. 긴장할 필요는 없고, 아, 물리학에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같이 느껴주길 바라는 거야. 알겠나? 자, 그 중에 특수 상대론은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조건입니다. 대체 어떠한 조건에서 상대론을 생각을 했을까? 아인슈타인이 조건 두 가지를 붙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등속 운동하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면 한 거야. 조건문이니까. 등속운동하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건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이걸 같이 상상을 해봐. 겁나 큰 우주선이 있어. 겁나 큰 우주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겁나 큰 우주선이 있고 얘는 유리창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영희가 태어난 거지. 근데 이 우주선은 우주 공간을 유리창도 없는 우주선이 겁나 큰데 한 4m/s로 일정한 속도로 우주를 슝 달리고 있어. 그럼 등속 운동하고 있는 어떤 관성계야. 이해 가세요? 이 안에 영희는 여기 태어나서 밖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지가 달리고 있는 걸 알을까 모를까? 모르겠지, 그지? 이게 우리거든. 니네 지구가 돌아 안 돌아? 돈다고 배웠지, 그지? 근데 느껴져 안 느껴져? 우린 지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잖아. 지구는 실제로 엄청나게 큰 원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원 운동으로. 그지? 근데 우리 지구 표면이 워낙 크니까 아주 일정한 반경만 보면 직선 운동의 등속 운동 같은 거거든. 표면에 박테리아처럼 붙어 있으니까. 그지? 그럼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우리 느낌에서는 도는 걸 못 느끼잖아. 자기가 오늘 학원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지구가 도는구나 라고 느끼면 병원 가야 되는 거야. 그지? 이해 가요? 그래서 얘는 이 우주선 안에서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고 등속도로 달리고 있으면 지가 달리는 걸 모르는 상태야. 근데 얘가 우연치 않게 공부를 해서 배운 거야. 2kg짜리 쇠구슬이 2m/s로 날아가서 가만히 있던 2kg짜리 찰흙이랑 부딪히면 4kg이 되면 얼마로 갈까? 얘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2kg 곱하기 2 더하기 2kg 곱하기 0 이랬던 새끼는 4kg 곱하기 V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V가 얼마? 1m/s. 실험해보니까 1로 가는 걸 이제 확인을 했어요. 얘가. 이 안에서. 알겠어요? 근데
이 우주선 밖에 슈퍼맨이 있었어. 슈퍼맨. 망토를 휘날리면서 슈퍼맨. 근데 이 슈퍼맨은 투시력이 있어서 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거든. 그러면 4m/s로 날아가고 있는 이 우주선을 이 슈퍼맨이 바라봤을 때 이 2kg짜리가 2m/s로 가는 걸로 보이겠냐? 아니면 6m/s로 가는 걸로 보이겠냐? 그러면 슈퍼맨은 이런 생각을 해. 저 장면은 말이지. 2kg가 6으로 가고, 그지? 더하기 2kg가 정지한 게 아니라 4로 가고, 맞아? 그러면 4kg는 얼마로 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얼마야? 6, 2, 12. 얘가 얼마야? 2, 4, 8. 더했더니 20. 20은 4V. 그러므로 V가 얼마? 5m/s. 그지? 그래 놓고 보니까 4로 가는 데서 1로 가니까 5. 이해 가요? 그러면 얘한테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어떻게 돼? 성립을 하죠. 이 안에 있는 영희한테도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을 하지. 즉 운동량 보존의 법칙. 여기서 주의할 사항. 선생님이 물리량이 같다고 안 했다. 물리량은 다를 수 있어. 영희가 생각하는 얘 운동량은 2, 2는 4. 맞아? 이해 가요? 슈퍼맨이 생각하는 이 똑같은 쇠구슬의 운동량은 2, 6, 12로 보여. 얘한테는 운동량, 즉 물리량이 4로 보이는데 얘한테는 12로 보여.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 하지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보존된다는 법칙.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사람들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no problem 이랬거든. 그렇겠지. 다 그랬단 말이야.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아인슈타인이 상대론을 생각하게 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광속 불변의 원리. 요거를 갖다가 조건으로 다 제시를 하면서 나왔거든, 상대론이. 근데 요게 이제 히스토리가 있어요. 광속은 빛의 속도입니다. 그죠? 얼마 정도라고 알고 있냐 하면 30만 km/s 약 299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니까 대략 3 곱하기 10의 8승m/s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감는 속도예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감는 속도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죠? 예, 가요? 그 광속이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지구에 있는 물리학자들 전체적으로 공통점으로 난제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빛의 속도의 정의란 말이야. 원래 물체의 속도를 정의를 할 때는 지면에 대한 속도인지 찰스에 대한 속도인지 누구의 대안이 꼭 필요했거든. 기준점이 필요한 거야. 이 물체의 속도를 지정을 하려면. 이해 가세요? 상대 속도에서 배웠듯이 땅에서에 대한 속도하고 달려가는 찰스에 대한 속도는 달라지니까. 알간?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생각할 때 난제가 뭐였냐면 9억 마일리 굉장히 멀리 있는 별에서 지구까지 별빛이 도달을 하잖아.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거든. 진공이거든. 진공인 우주에서 빛이 날아다닐 때 그놈의 속도는 대체 누구에 대한 속도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절대 원점이 없지 않느냐. 이해 가세요? 그래서 막 난제여서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 그때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이 있어. 마이컬슨과 몰리라는 두 과학자가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돼요. 이름도 붙였어, 지들이. 야, 우리가 사실 진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사실 에테르라는 물질. 이름도 붙였어요, 지들이. 에테르라는 물질로 우주가 가득 차 있대. 그럼 빛의 속도를 에테르에 대한 빠르기로다가 측정을 하면 된대. 그러면서 에테르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얘네들이 무슨 실험을 하느냐? 요거를 이해를 해줘야 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을 이해할 수 있거든? 여기 한번 보자. 이 수영장이요, 수영장. 수영장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여기에 영희가 튜브를 타고 둥둥 떠 있어. 영희가. 근데 그 옆에 보트가 있었거든, 보트. 이 보트를 3m/s의 속도로 찰스가 이 위에 타고 있어요. 3m/s로 가고 있는 보트를 찰스가 타고 있는데 찰스가 이번에 공을 던지는 겨. 여기 보세요. 한 번은 가는 방향 쪽으로 5m/s로 던져. 한 번은 가는 방향에 수직 방향으로다가 4로 던지자. 4m/s로 던져. 한 번은 수직 방향으로 4m/s로 던져. 오케이? 그럼 영희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 물에 동동 떠있던 영희가 봤을 때 3으로 달리고 있는 보트에서 달리는 방향으로 4로 던진 공은 얘가 봤을 때 얼마로 보여? 7로 보이죠.
이게 갑니까? 오케이? 그 다음 3으로 가는 보트에서 수직으로 4로 던지면 얘가 4m/s로 날아가는 동안 옆으로 3으로도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대각선을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보이겠지. 영희 눈에는. 이해 가세요? 근데 위쪽으로 4, 오른쪽으로 3. 그럼 대각선 얼마로 보여? 5m/s로 보일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수영장에 배가 있는데 배가 달리고 있는 데서 이쪽 방향으로 던졌을 때랑 수직으로 던졌을 때 물에 떠 있는 영희 입장에서는 이 공의 속도가 다르게 보여요. 이해 갑니까? 자, 요걸 빗대서 이 수영장의 물을 에테르라고 치자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에테르. 거기에 영희가 에테르와 같이 있다고 치자고. 이해 가세요? 근데 어떤 물체가 달리면서 이 수영장 물, 에테르에 대해서 달리는 방향으로 던질 때랑 수직으로 던질 때 분명히 속도가 다르더라고. 알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마이컬슨과 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명암 처리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데 지구 저쪽에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는 태양 주변을 되게 빠른 속도로 달려. 즉 이걸 공전한다 그러지. 공전을 하면서 슝! 자전돼. 오케이?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에테르라는 물질이 가득 차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구가 달리면서 이 에테르를 어떻게? 슉슉슉 이렇게 가르면서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요 빨간색 화살표가 에테르인데요. 얘가 수영장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구가 아까 얘기한 철수가 타고 있는 보트라고 생각을 해봐. 아시겠어? 근데 여기에 이만한 판을 놓고 여기다가 프리즘을 갖다 놔. 프리즘, 분광기. 그 다음에 여기서 레이저를 쏘는 거야. 레이저 빛을 쐈는데 하나는 팅 하고 반사돼서 이쪽에 거울, 하나는 뚫고 들어가서 여기 거울. 이해 갔어요? 이 프리즘이라는 건 빛을 때리면 반사하기도 하지만 뚫고 들어가는 빛도 생기거든. 근데 같은 거리만큼에다가 거울을 갖다 놓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서 튕겨서 이리 오고 얘는 가서 튕겨서 이리 올 거야. 온 다음에 여기에 빛 검출기를 딱 갖다 놓겠다는 얘기야. 빛 검출기.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달리고 있는 에테르에 대해서 한 번은 이렇게 쓰고 한 번은 이렇게 써.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럼 아까 전에 에테르에서 봤을 때 속도가 다르다며. 근데 거리는 같지. 그럼 시간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생각할 때 빛을 한번 깜빡 껐다 켜. 껐다 키면 에테르에 대해서 속도가 다른 속도가 갔다 오면서 거리가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시간이 달라져서 한 번 여기서 깜빡하면 여기 빛 검출기에 깜빡깜빡 두 번 올 줄 알았던 거야. 예, 가세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깜빡했을 때 깜빡깜빡 두 번 오는 걸 확인이 되면 아, 우주에 에테르가 차 있다 이걸 증명할 수 있었거든. 자, 보시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깜빡 했는데 똑같이 도착하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얘를 돌리면서 여러 방향에서 다 해봤거든? 근데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시에 도착하더래. 그래서 얘네들이 내린 결론이 그러므로 우주에는 에테르란 없다. 이렇게 결론 내고 죽어버려. 이해 가요? 결국 한 게 없는 거지. 지네들이 에테르 있다라고 그러고 실험했는데 실험에 실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게 마이컬슨과 몰리 어떤 업적이 없이. 알겠나? 근데 당시에 이걸 주목하셔야 돼. 얘네들이 이 실험을 기획하고 한다고 했을 때 물리학자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되게 얘네들이 성공하기를 바래요. 제발 성공해라. 툭 까놓고 얘네들이 이 에테르라는 실험을 기획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 우주에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는 걸 딱 찾아내면 절대 원점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물리 법칙이 굉장히 간결해지거든. 절대적인 원점이 생기는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근데 얘네들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다 같이 멘붕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이걸? 그럼 빛의 속도는 누구에 대한 빠르기로 설명을 하지? 이걸 어떡하지? 이러면서 다 같이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역발상의 귀재 아인슈타인이 딱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빛의 속도를 누구에 대한 빠르기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기준이 없으니까 힘들지. 그러더니 그러면 빛의 속도 자체를 기준으로 하자. 이게 광속불변의 원리야. 이해 가세요? 빛의 속도 자체를 기준으로 갖자 이거야. 그러면서 if 그럼 만약에 빛의 속도 광속이라는 건 오케이? 어떤 경우든 같다면이야 이거. 조건문이야. 현재까지도 빛의 속도가 어떤 조건에서도 똑같은지 측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없거든요.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특수상대론이 다 받아들여줬겠지. 근데 봐봐봐. 말끝이 상대론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뭔가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썰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했는데 한 번의 예외도 없으면 법칙이라고 인정을 받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증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론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얘랑 관계되어 있는 현상들이. 그래서 벌써 상대 썰이 됐겠죠. 그죠? 지금 검증 중에 있는 과정인데 맞을 확률이 높더라 이거야. 근데 당시에는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어떤 경우든 똑같다면 이게 이견이 굉장히 분분했어. 근데 너네들도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낚는 후킹 포인트가 이거야. 빛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해도 똑같다면. 그게 이제 특수상대론의 두 번째 조건.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니? 잘 봐. 빛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 그랬지, 그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가는 빛을 선생님이 가만히 서서 보면 30만으로 보이겠지. 그럼 내가 15만으로 뛰어가면서 보면 얼마로 보여야 돼? 30만으로 가는 걸 15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뛰어가면서 보면 15만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 이해가요? 30만으로 가는 걸 15만으로 쫓아갔으니까. 내 눈에는 느리게 보여야 되잖아. 근데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가는 걸 15만으로 쫓아가면서 봐도 똑같다면이야, 이게. 그렇다면이야. 조건이. 이해가요? 가만히 있을 때 빛의 속도나 쫓아가면서 빛의 속도나 아니면 지나치면서 빛의 속도를 봐도 빛의 속도는 매 순간 똑같다면 이게 광속불변의 원리. 알겠나? 문제에서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광속의 90%, 0.9c로 가는 우주선이 달려가는데 그 뒤에 빛이 쫓아와. 그럼 둘은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0.9c, 광속의 90% 가는 우주선을 뒤에서 빛을 쏴갖고 빛이 간다고. 그러면 멀어져 가까워져? 가까워지겠지. 빛의 속도가 빠르니까. 뒤늦게 출발하면 빛이 가까워지겠지. 그럼 이 우주선이 이 빛의 속도를 보면 얼마로 보여? 0.1c로 보이는 게 아니라 광속으로 보인다고. 똑같이.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하고 조건에서 시작하는 걸 특수상대론이라고 해서 그럼 이런 두 가지 조건 하에 특수상대론과 관련되어 있는 게 다섯 가지 현상을 배울 건데 요게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름부터 적어주면 특수상대론과 관련되어 있는 게 첫 번째가 동시성을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시간 팽창을 배울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길이 수축을 배울 것이고 네 번째는 질량 증가를 배울 것이고 다섯 번째는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를 배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를 배울 것입니다. 오케이? 그 중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론이나 산술식으로다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1, 2, 3번까지야. 4번, 5번은 상대론적 운동량과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까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고등학교 수학 수준으로는 증명할 바가 없어요. 힘들어. 그래서 여기는 증명을 생략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도 있다라고 소개만 하는 거야.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는 배제하고 잘 안 나온다는 얘기지. 내신 시험에만 가끔 이제 여기에 심취되어 있는 물리 선생님들이 내는 학교가 몇 군데 보기는 했지만 대부분 98%의 학교는 이 세 가지에서만 내신 문제도 나오고요.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딱 이 세 가지를 갖고 만드는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거 상대론 문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찍어줄 수도 있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해주면 되는 게 특수상대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좀만 쉬었다 합시다. 동시성부터 설명을 할게요. 동시성. 동시성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동안 뉴턴의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동시라는 사건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예를 들어 두 개의 물체를 떨어뜨려. 뚝. 그럼 우리들은 꽝 하고 동시에 떨어졌을 때 얘랑 얘랑은 같은 시간에 떨어졌다. 동시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첫 의견을 제시한 게 아인슈타인이야.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길다랗게 생긴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 근데 이 가운데 찰스가 이렇게 있어서 정확하게 가운데. 근데 양쪽에 전구가 달려 있는 거야. 전구가. A 전구, B 전구. 오케이? 가만히 있는 우주선 안에서 갑자기 A와 B의 전구를 동시에 전기를 딱 줬더니 여기서 빛이 출발하고 빛이 출발하고 그러면 철수는
A와 B는 동시에 켜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우주선이 달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빛의 속도에 가까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 광속의 80%, 0.8c. 아까 얘기했지만 광속의 80%, 뭐 60%, 광속에 가까워야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지금 일상생활에서 못 느껴요.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아시겠어? 그 중에 일단 광속의 80%로 등속으로 달리고 있는 찰스는 이 우주선에 유리창이 없다면 지가 달리는 걸 알아 몰라? 자, 몰라요. 같은 상황에서 그럼 양쪽에서 전구의 불을 딱 켜. A와 B를. 그러면 양쪽에서 빛이 출발하고 달려가는데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철수가 가만히 있는데 양쪽에서 달려갔죠. 있죠? 아까는 철수가 가만히 있는데 양쪽에서 달려왔으니 얘네들은 양쪽에서 동시에 켜졌구나 이렇게 느꼈겠지만 달리고 있는 찰스 입장에서는 빛이 오고 있는데 찰스가 가만 안 있고 이쪽으로 달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B에서 나온 빛을 먼저 마중 나가서 만나게 됐지. 그럼 B에 있는 사건이 먼저 켜졌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게 이처럼 두 개의 전구가 켜졌을 때 우리는 물체 두 개 떨어지면 동시에 라고만 생각했는데 얘처럼 가만히 있을 때 빛이 도착하는 거랑 달리고 있는데 빛이 도착하는 거랑은 상황에 따라서 찰스가 인지하기에 동시에와 동시가 아니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게 동시성이에요. 이해 가세요? 근데 애들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요거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잘 이해하더라고. 버스가 있어요. 버스 가운데 찰스가 서 있었고 양쪽에 비비탄 총이 달려 있었어. 비비탄 총. 근데 같은 거리야 지금. 양쪽에서 같은 속도의 총알로 비비탄을 빵 동시에 갈겨. 그러면 가운데 있는 찰스는 양쪽에서 온 비비탄을 동시에 맞겠지. 그럼 얘는 무슨 생각을 해? 동시에 쐈구나. 이렇게 느낄 거야. 근데 이때 이 버스가 한 5m/s로 달리고 있는데 이 총알의 속도가 아까 10m/s였다고 칠게. 똑같이 쏴. 똑같이 10m/s로 쏘는데 이번엔 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찰스는 A총과 B총 중에 누구를 먼저 맞을 것 같아? 동시에 맞는단 말이야. 이때는. 왜냐하면 땅에서 봐봐. 가만히 있을 때는 땅에 대해서 10이니까 동시에 맞았지. 이해 가요? 근데 이 버스가 달리고 있을 때는 우리 땅에서 보면 5로 달리는 데서 10으로 쏜 총알은 땅에서 봤을 때 이거 얼마로 보여? 15로 달려가는 걸로 보이고요. 10으로 쐈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10으로 쏘면 이 총알은 5m/s로 달리는 걸로 보이지. 즉, 이 땅에서 보면 이 총알의 속도와 이 총알의 속도가 달라지고 얘는 느려지고 얘는 빨라졌는데 얘가 마중 나가서 맞는 현상이잖아. 이해 가요? 근데 느린데 짧아졌고 빠른데 길어졌어. 그럼 얘는 동시에 맞아요. 이해 가요? 이 버스 안에서는 가만히 있을 때 총알이 맞는 거나 달려가면서 총알을 맞는 거나 동시에 맞아. 알까? 근데 얘는 왜 안 그랬지? 그때 이 가정이 들어갔던 거야. 가만히 있는 우주선에서 빛을 쐈을 때나 달려가면서 우주선을 쐈을 때나 빛의 속도는 항상 어떻다고? 같다면 한 거 아니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얘한테서는 A, B 사건이 동시에 또는 B가 먼저 터진 걸로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이 안에 타고 있는 찰스는 총알의 속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얘한테는 동시성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동시성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동시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동시일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 어떤 행성에 찰스가 서 있고 우주선을 0.8c로 달려가 있는 우주선에 영희가 타고 있을 때, 오케이? 영희가 타고 있을 때 봅시다. 영희가 봤는데 A와 B가 동시에래. 영희 입장에서 A와 B의 전구가 동시에 켜졌다. 라고 영희가 생각을 한다면 철수 입장에서는 철수가 봤을 땐 누가 먼저 켜진 걸로 보일까?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입이야 이게. 그럼 보세요. 아까 전에 우주선이 가만히 있을 때는 영희한테도 동시하고 철수한테도 동시였지. 그러니까? 근데 영희가 달리고 있었는데 영희가 동시에라고 느꼈다라는 얘기는 A가 먼저 출발을 하고
이해 가요? 먼저 출발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달려가면서 B에서 나중에 출발한 B하고 만나서 동시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 그래서 철수 입장에서는 어때? A가 먼저 켜지고 빛이 따라가고 있는데 네가 도망가고 여기서 나중에 켜진 놈이 따라오니까 여기서 동시에 만났구나라고 찰스는 생각하게 된다고. 그래서 찰스 입장에서는 A가 먼저 켜졌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현상이 영희와 철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어렵지, 그치?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가르쳐 줄게. 간단한 팁이 하나 있는데, 양쪽에서 빛이 켜져서 올 때 영희가 달려가면서 만나면 영희 입장에서는 항상 아까 설명했듯이 영희 입장에서는 달려가는 방향에 앞에 사건을 먼저 느끼게 되는 거야, 원래. 이해 가요? A, B에서 예를 들어 전구가 켜지든 폭발 사고가 일어나든 번개를 맞았든 간에 달려가면서 만나면 마중 나가서 만나는 꼴이 되니까 어떤 사건을 인지할 때 달려가는 방향에 앞에 사건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게 움직이는 놈이야. 이해 가요? 근데 잘 봐봐. 우주에서는 절대 원점이 없다 그랬지. 철수 옆으로 여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철수 생각에는 여기가 가만히 있고 내가 간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그러면 영희가 가만히 있는데 철수가 달려간다 그러면 철수가 달려가는 방향에 앞에 사건이 먼저 터진 걸로 느껴지지. 얘한테 동시에라면 얘한테는 앞에 사건 먼저. 그러니까 A가 먼저 펴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달려가면서 동시에를 느꼈을 때는 얘가 먼저 켜서 따라오고 있는데 얘가 도망가고 이쪽에 나중에 켜진 놈이랑 만나서 동시에 만났겠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복잡한데요? 그러면 동시에 켜진 놈을 보통 가운데 놓고 아닌 놈이 움직인 걸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방향에 앞에 방향 사건을 먼저 터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죠? 근데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애들이 또 버벅거려요. 뭐냐 하면 가운데 전구가 있고 A하고 B 지점에 빛 검출기를 갖다 놓는 거야. 이번에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빛이 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우주선이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A, B 사건에는 A 빛 검출기랑 B 빛 검출기에는 동시에 도착한 게 느껴지겠죠? 근데 얘가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빛은 출발해서 양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는 도망가지. 얘는 다가오고. 이해 가요? 양쪽에서 빛이 가고 있는데 한 놈은 다가오고 한 놈은 도망가. 그럼 얘는 나중에 도착할 거고 얘는 먼저 도착하겠죠. 마중 나와서 만나니까. 그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안에 있는 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 이 안에 영희 입장에서는 달리고 있는 걸 모르지. 그럼 이 안에 있는 놈이 측정했을 때 A와 B가 동시에 도착한 걸로 느껴져. 알까? 근데 이 우주선 밖에 있는 찰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 A 사건이 먼저 빛 검출기에 도착하고 B가 나중에 도착하는 걸로 느껴지지.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야? 빛의 속도가 어떤 경우든 같다면 한 가정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요? 이게 동시성입니다. 네? 그래서 동시성 문제는 빛이 양쪽에서 오는 경우와 갈라져서 나가는 경우 둘 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동시성의 핵심은 빛의 속도가 어떤 경우는 같다는 원리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동시일 수도 있고 동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번엔 시간 팽창 들어갑니다. 일단 제목부터 물어볼게요. 제목에서 일단은 너네들이 느껴야 안 헷갈리거든. 시간이 팽창했다. 그럼 뭔 말이야? 어떤 시각, 시점하고 어떤 시점 사이의 흐름이 시간이지. 사이간자를 쓰니까. 그럼 시간이라는 건 짤깍, 짤깍, 짤깍 초침이 이렇게 지나가듯이 흐르는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근데 그게 팽창을 했대. 그럼 짤깍 이게 1초였는데 1초 간격이 커졌다는 건 1초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말이야. 시간 팽창. 이해 가십니까? 시간 팽창은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말의 함축이고 일단 식부터 그려주면 움직이는 놈의 시간은 가만히 있는 놈의 고유 시간에 비해서 감마만큼 팽창한다 라고 해서 이런 말이 나올 건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할 거야. 일단 우주 공간에 찰스가 우주복을 입고 찰스가 둥둥 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그리고 찰스는 궁금해.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찰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d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서 레이저 빛을 뻥 쏘고 빛이 여기 도착하는 동안에 시간을 측정을 해.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을 t0라 그럴게요. 그럼 철수가 생각한 광속 c는 t0라는 시간 동안 d를 간 걸로 더 측정하게 되겠지. 이해 갑니까? 이게 찰스 입장에서의 광속입니다. 근데 아까 등장했던 0이 겁나 큰 우주선을 타고 가던 0이 여기 중간 생략. 오케이? 찰스가 0이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야, 내가 아까 한 25m에다가 빛을 쐈더니 몇 마이크로세크가 나오니까 빛의 속도는 얼마 정도 돼? 라고 얘한테 얘기를 해. 그럼 0이도 너도 한번 실험해봐 하고 0이한테 전화를 해서 시켰어. 그랬더니 0이가 그래? 그래서 얘도 우주선 안에서 달리고 있는 V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 0이가 똑같이 철수가 얘기한 대로 좌로다가 이렇게 측정을 하고 D라는 거리를 빛 검출기를 놓은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실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측정한 시간을 t초라고 하고, 그러면 0이 생각에 여기가 측정한 광속 C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가 측정한 시간 t초 만에 D를 간 거 광속으로 생각을 하게 돼.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0이는 지가 달리고 있는 걸 알아 몰라. 그래서 지는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 0이는. 근데 찰스가 이 장면을 보면 뭐라 그럴까? 미친 거야? 이러겠지. 왜? 찰스가 봤을 땐 빛이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 우주선이 움직였잖아. 그럼 실제로 빛의 경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간 걸로 느껴질 거 아니야? 찰스가 봤을 때는. 이해 가세요? 근데 속력은 뭐분에 보여?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어디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이때나 똑같을 건데 0이가 생각한 빛의 경로랑 철수가 본 빛의 경로가 다르지. 철수가 본 빛의 경로 거리가 커졌지. 그럼 시간은 어떻게 돼?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아, 철수가 봤을 땐 그래서 시간이 얘랑 다르게 흘러가는 걸로 보여. 속도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 찰스가 0이한테 전화해서 야, 이 미친, 너 바보 아니니? 막 이러면서 약 욕을 하는 거지. 왜? 너 지금 빛의 속도를 그렇게 측정하면 안 돼. 왜? 야, 이쪽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냐, 그러면. 이 우주선이 V의 속도로 빛이 가는 동안 시간 t초 동안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찰스가 얘한테 전화해서 너가 그렇게 측정하면 안 되고 빛의 속도는 네가 측정한 게 몇 초라고? t초? 그럼 거리가 실제로 이거 아니야, 이거. 0이는 이거라고 믿고 있지만 철수가 봤을 때 빛의 경로는 이거 아니야. 피타고라스의 원리 루트 얼마? d의 제곱 플러스 vt의 제곱. 이 거리로 나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건 누가 생각한 거야? 철수가 생각한 거지, 빛의 속도를. 이해 갑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이걸 이제 간단하게 산술로 정리하면 여기다 곱하고 양변을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c제곱 t의 제곱은 d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 t의 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d라는 거리는 어차피 철수하고 0이하고 약속한 거리지. 둘자로 측정을 한 거지. 그래서 이 d라는 거리 대신에 이걸 정리해서 ct0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게.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c제곱 t의 제곱은 c t0의 제곱 플러스 v제곱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0이가 측정한 시간과 찰스가 측정한 시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t하고 t-로다가 엮어놓은 거야. t는 누가 측정한 거야? 다시 확인하지만 t는 0이가 측정한 시간이야. t0는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고, 이항 정리를 해서 정리할게. 이렇게 넘기니까 c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에 t의 제곱은 c제곱 t0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또 양변으로 나눠. 그럼 t의 제곱은 얼마가 돼? c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분의 c제곱 t0의 제곱이 돼요. 맞아? 이게 복잡하니까 양 분모 분자를 c제곱으로 나눠버릴게. 이걸 c제곱으로 나누고 c제곱으로 나누고 c제곱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t의 제곱은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전체 제곱분의 1 곱하기 t0의 제곱이 돼. 맞니? 양변을 루트로 후라당 베끼니까 t, 즉 누구 측정한 시간? 0이가 측정한 시간.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있던 0이가 측정한 시간은 정지되어 있던 시간에 비해서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배 꼴이 된대.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요 과정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걸 치환을 하는 거야. 감마는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라고 그래서 이걸 로렌츠 변환이라 그래.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걸 치환했더니 결국 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움직이는 놈의 시간은 정지한 놈의 시간에 비해서 감마배만큼 팽창을 한다. 그때 감마가 얼마다?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 감마다. 알겠습니까? 지금 내가 쓴 거라고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하는 피타고라스하고 뭐 루트 값 정도? 중3 수학만 할 줄 알면 누구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특수상대론이야. 수학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하면 안 되는 거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잘 따지면 돼요. 기본적으로 달리고 있는 영희가 생각한 거리와 철수가 가만히 이 과정을 지켜본 거리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기본 약속이 속도가 똑같기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다르게 측정하는 거지 이제. 근데 그게 얼마 정도의 비율이냐?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꼴이 돼서 움직이는 시간 t는 감마 곱하기 t0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감마를 조금 더 탐구해 볼게. 감마가 이건데 1-c분의 v 제곱분의 1인데 이 v가 누구였냐면 움직이는 우주선의 속도였거든. 만약에 우주선이 정지해 있다면 얼마가 되는 거야? 정지되어 있다면 c분의 0은 0 맞아? 1-0은 1, 루트 1은 1, 1분의 1은 1. 그럼 감마는 지까지 게 제일 작아봐야 얼마야? 0이 1이라는 얘기지. 감마는 그래서 최소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해 갑니까? 1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요. 특수상대론에선. 알겠습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움직여보자. 우주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C분의 되게 조그만 수가 되지. 얘가 얼마야? 30만 킬로, 3 곱하기 10의 8승분의 1이야. 얘가 조금 움직였대. 그럼 어쨌든 여기 얼마 조그만 숫자가 있지. 그걸 제곱을 하지. 1로 빼. 어쨌든 분모는 루트 값은 1보다 작아지지. 얘 가요? 분자가 1인데 분모가 1보다 작아지잖아. 그럼 감마 값은 커지기 시작하죠. 얘 갑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 우리가 제한 사항이 뭐였어?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울 때까지잖아. 지가 달리다가 빛의 속도까지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이지. 1의 제곱은 1이고요. 1-1은 0, 루트 0은 0, 0분의 1은 얼마야? 무한대죠. 그래서 감마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 거냐면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감마 값을 애들한테 외우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모의고사에서 감마 넣어서 계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상대론에서 뭐라고 나오느냐면 커지냐, 작아지냐, 누가 측정한 시간이 많이 길게 나타나냐, 뭐 이런 것들로만 물어봐. 몇 배인지도 안 물어봐. 알겠습니까? 그래서 감마는 그냥 공부하는 과정에 참고사항 정도로 알려주면 되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오케이? 다만 정지돼 있을 땐 1이고 달려가면 무한대까지 커질 수가 있는 게 가운데 들어가는 상수라는 얘기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물체의 속도와 빛의 속도까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마가 무한대까지 팽창하지. 그러면 니네랑 나랑 같이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가 내가 막 뛰다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면 내 1초는 내 1초에다가 무한대를 곱한 게 니네 1초지. 내 1초에 무한을 곱해야 니네 1초라는 거니까 니네 1초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1초에다 무한대를 곱해야 니네 1초니까 니네가 정지해버리는 거야. 시간이 정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긴 거냐. 착각, 착각. 요 시간 동안 내가 빛의 속도로 하면 후다닥 뛰어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니네 시간은 안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멈추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시간 팽창입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빛의 속도까지 달리기는 뭐 무방하고 우리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어쨌든 달려가는 놈은 시간이 어떻게 될까? 얘가 이 영희가 천천히 올라갔으니까 요 정도지 얘가 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으면 거의 빛의 속도의 99%로 달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찰스가 봤을 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걸로 엄청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분자가 엄청 커지면 분모도 엄청 커져도 시간 팽창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산술식으로는 지금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루트값 뺏기는 거, 지수 정리 요 정도만 써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한 결과
보시다시피 움직이는 놈의 시간은 정지한 놈의 시간에 비해서 팽창을 하는데 얼마배만큼 팽창한다? 감마배만큼 팽창한다. 1-c분의 v의 제곱분의 1배만큼 팽창을 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고, 이건 필수 암기사항은 아니다. 당구장 표시다. 참고로 알아둬라.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연결해서 이번에는 길이 수축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길이 수축. 길이 수축이 어떤 얘기냐? 길이 수축. 유명한 얘기 중에 아인슈타인의 쌍둥이 파라독스가 있어요. 쌍둥이 파라독스. 근데 아인슈타인은 딕하고 제인으로 했거든. 딕하고 제인. 이란성 쌍생아래. 쌍생아가 뭐야? 쌍둥이지. 이란성 쌍둥이 알아? 한날 한시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 알간? 이란성 쌍생아 제인과 딕이 있었다는데 어색하니까 딕하고 제인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찰스와 영이야. 흔하디 흔한 이름이다 이런 뜻이야. 찰스와 영이의 이란성 쌍생아가 지구에서 태어났어요. 얘네들은 똑같은 부모 밑에서 지구에서 똑같이 자라서 30살이 되었을 때 찰스는 나사에 취직해서 우주 비행사가 됐고 영희는 결혼해서 주부가 돼요. 3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근데 나사에서 뭘 기획을 하느냐? 지구로부터 8 라이트 이어. 8 라이트 이어가 뭘까? 8 라이트 이어가. 라이트 이어가 뭐요? 빛광자의 년자, 그지? 그건 뭔 뜻이에요? 8 미친년이 아니고, 그지? 빛이 8년 동안 가는 거리 아니야.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가면 그게 1초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야. 빛 일광년이라는 거리는. 근데 그게 8년 동안 가는 거리래. 그 거리에 여기에 행성 X가 있어요. 지구가 막 먼지로 오염이 돼서 막 식물들이 다 뒤지는 거야. 그게 인터스텔라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옥수수만 심어서 생명력 강한 옥수수만 심어서 잡아쳐먹다가 안 되겠다, 다른 행성을 찾아보자. 그래서 떠나는 게 인터스텔라의 주요 내용이잖아. 나사에서 기획을 한 거요. 0.8C. 그럼 뭔 뜻이야 이게? 광속의 80%까지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을 개발을 해서 8광년 떨어져 있는 행성 X를 탐사하는 계획을 갖고 찰스가 뽑혀서 야 네가 갔다 와 라고 시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럼 선생님 질문.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로 갔으면 몇 년 걸려요? 빛의 속도로 갔으면 8년 걸린다 그랬잖아. 8광년. 이 우주선이 빛의 속도였으면 8년 걸리는 거야. 가는데. 오는데 몇 년 걸려? 또 8년 걸리지. 그래서 16년이 걸릴 거리야. 근데 우주선의 속도는 광속망도 못하고 광속이 80%밖에 안 돼.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빛의 속도로 갔을 때 얘가 8년이었다. 근데 속도가 광속의 10분의 8배야. 그러면 거리는 똑같은 거리로 갈 거니까 여기가 8분의 10배가 되겠지. 그럼 몇 년 걸린다는 거야? 이 우주선으로 가면 10년 걸린다는 거리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찰스가 기획을 해. 영이랑 이제 눈물로 빠이빠이를 해. 야, 나 갔다 올게. 그러면 영이가 물어봐. 오빠 몇 년이나 걸려? 가는데 10년, 오는데 10년, 20년 걸릴 거야. 잘 갔다 와. 그럼 너 막 둘이서 눈물로 빠이빠이를 할 거야. 그지? 그리고 찰스가 출발을 합니다. 0.8C로. 확 하고 달려가요. 얘 가요? 그러면 영희는 여기 지구에 남아갖고 애기 낳고 알콩달콩 계속 살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 팽창은 아까 움직이는 놈의 시간은 정지한 놈의 시간에 비해서 어떻게 가야 돼?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천천히 흘러야 돼. 얘가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니네들은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우주선을 타고 출발 하고 달려가면 내가 시간 팽창이 일어난단 말이야. 달렸으니까. 그러면 명쌤은 막 니네가 날 보면 이렇게 사는 걸로 보여.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바뀌어 하나 둘 셋 바뀌어 이걸 연습을 했어. 그럼 선생님이 우주선을 타고 확 하고 달려가면서 아까 연습한 대로 할게. 하나 둘 셋 바뀌어를 해. 그럼 니네가 날 보면 어떻게 보여? 바뀌어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 이해 가요? 되게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니까 시간이 팽창이 돼서. 그럼 선생님이 이거 올리면서 아 왜 안 올라가 씨발 답답해 이러나? 아니지. 난 똑같이 올렸거든. 바퀴 아까 연습한 대로 바퀴 똑같이 했거든. 근데 니네가 날 보면 상대적인 거니까 바퀴 올리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근데 찰스가 그럼 여기 타가지고 영이랑
지구에서 재니까 8광년 걸리는 거리고 내 우주선의 속도가 0.8c니까 출발하면 10년 걸리겠구나. 그리고 출발하고 확 하고 달려가. 그럼 영희는 중간중간 나사에 전화해서 우리 오빠 얼마만큼 갔어요? 그럼 레이더로 보면 삐 가는 게 나오겠지. 이해 가요? 그걸 체크를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도착했대요. 다시 삐 해서 20년이 걸렸어. 누가? 영희가. 근데 찰스는 슉 하고 타고 갈 때 20년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안 걸렸다는 얘기지. 시간이 덜 흘렀을 거야. 천천히 흘렀으니까. 이해 가요? 그럼 얼마나 덜 흘렀을까? 그걸 계산을 하자면 감마는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 요걸 이용해서 감마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 이 우주선의 속도가 0.8c야 지구에 비해서. 그럼 여기다가 0.8c를 집어넣으면 cc 날리고 10분의 8의 제곱을 하면 100분의 64.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64를 빼니까 루트 100분의 36분의 1 맞아? 그럼 루트를 까니까 10분의 6분의 1분의 1 그래서 6분의 10 3분의 5 감마가 3분의 5 계산했는데 1보다 작으면 틀린 거야. 감마는 무조건 1보다 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질문. 영희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걸 여기서 계속 측정하면 20년이 걸렸대. 근데 실제로 달리고 있는 우주선 안에서는 20년이 흘러요? 더 흘러요? 덜 흘러요? 천천히 움직였으니까 덜 흘러야지. 얼마나 덜 흘러요? 3분의 5를 곱해야 돼? 5분의 3으로 나눠야 돼? 시간이 팽창해서 천천히 흘렀으면 3분의 5배만큼 천천히 흘렀다는 얘기는 5분의 3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0년에 5분의 3으로 하면 얼마야? 12년 흐른 거지. 그럼 철수는 샥 갔다 샥 왔는데 12년 흘러갖고 영희랑 만난 거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찰스하고 영희가 지구에 남아있던 영희는 20년을 살았고 우주선을 타고 열심히 갔다 온 찰스는 12년밖에 안 흐른 거예요. 그 둘이 만났단 말이야. 지구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뭐 20살을 먹어서 짜글짜글해졌고 50살이 돼 있거든. 아니 오빠는 왜 나이를 안 처먹었어? 이럴 거 아니야. 얘는 42살밖에 안 됐으니까. 얘 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제시를 해. 그때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때 사람들이 의심했던 건 뭐지? 과연 광속불변의 원리가 맞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빛의 속도가 어떻게 측정해도 똑같을까? 이걸 의심하게 된 거지. 근데 현대에 뭐 뮤온이라는 입자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면 오케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시간 팽창이 틀린 적이 없어요. 뮤온의 수명이 2마이크로세컨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 정도밖에 안 되거든? 뮤온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는데 우주에서 만들어진 밀입자야. 태양 광풍을 만들어서 이상한 입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잠깐 만들어져서 확 사라지는 놈인데 얘가 빛의 속도로 달렸더니 검출이 되더래 지구에서. 그 얘기는 빛의 속도로 달리면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라는 시간이 얘는 안 흐른 거야. 오케이?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보면서 아직까지는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시간 팽창. 다만 우리가 0.8c에 해당이 되는 우주선을 못 만들어봤으니 이건 못 해봤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냐? 예를 들어 선생님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우주선이 있어. 니네랑 같이 있다가 너네 지금 몇 살이야? 19? 18? 18살. 그럼 선생님이 40이니까 몇 살이야? 몇 살 차이야? 22살 차이 나고. 많이 차이 나네. 22살 차이 나지. 11광년 떨어져 있는 우주선이 있어. 11광년. 근데 선생님이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타. 니네들한테 갔다 올게. 출발하면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릴 때 니네가 날 보면 난 시간이 어떻게 돼? 정지돼 있지. 얘 가요? 그래서 명생은 빛의 속도로 11년 떨어져 있는 거리를 하고 정지돼서 가. 가서 보고 다시 지구로 가야지. 11년을 걸려서 확 하고 와. 오는 동안 난 정지돼 있지. 얘 가요? 근데 니네들은 계속 나이를 먹었지. 그래서 내가 갔다 오는 동안 몇 년이 흘렀겠냐? 22년이 흘렀죠. 선생님은 가는데 정지돼 있고 오는데 정지돼 있으니까 나는 시간이 흘렀어 안 흘렀어? 2초 흘렀어. 2초. 길게 잡아 2초. 그럼 갔다가 왔는데 니네가 몇 살이 돼 있는 거야? 40살 돼 있지.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내 입장에선 그럼 뭐야? 미래로 간 거야. 이해 가세요?
20년 뒤로 가고 싶다. 10강년 떨어져 있는 별로 순간 팍 하고 갔다가 팍 하고 돌아오면 나는 순간 갔다가 순간 돌아온 거잖아. 시간이 안 흘렀으니까 가는 동안 이러고 있었을 테니까. 얘가요? 근데 지구에는 몇 년이 돼 있는 거야? 20년 뒤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조건이 뭐야? 내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라며.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희가 봤을 때 20년을 흐르는데 찰스는 12년밖에 안 흐른 걸 영희는 뭐라고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금방 얘기했다시피 영희 입장에서 생각할 땐 그거는 네가 되게 빠른 속도로 달리니까 네 우주선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오빠는 12년밖에 안 걸린 거야 라고 영희가 이해를 해. 영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해가요? 근데 찰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우주선을 타고 겁나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나는 그 안에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흘러?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살았어? 아니죠. 똑같이 살았지. 똑같이 그냥 행동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일상을 보냈잖아.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면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똑같이 살았고 지구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10년 걸릴 거렸는데 얘가 도착을 하면 얼마? 6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얘 가요? 얘 가? 찰스는 자기 시간이 늦게 흘렀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출발해갖고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착했는데 달력을 보니까 6년 걸렸어. 그럼 철수는 뭐라고 이해를 하겠어? 내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고 절대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때 철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길이가 수축됐구나. 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우리가 기본 자체가 광속은 똑같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 근데 찰스 입장에선 시간이 분명히 덜 흘렀잖아. 10년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6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러면 찰스는 거리가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게 길이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입장이 전혀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시간 팽창은 지구에 있던 영희가 이해하는 방법이고 찰스 입장에선 그럼 12년 걸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네? 내가 겁나 빨리 달리니까 달리는 방향에 이 거리가 확 줄어들더라 라고 생각한 게 철수의 입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거 한번 또 보여줄게. 그러면 철수가 봤을 때 이 거리가 8 라이트 이어라는 거리가 0.8c로 달려가니까 얼마가 줄어들었냐? 그게 길이 수축인데 움직일 때의 길이는 정지했을 때 길이에 비해서 감마분의 1배로 수축한다. 이게 길이 수축이야. 감마가 1보다 크니까 감마분의 1로 나눠야지 줄어들 거 아니야? 자, 요거에 적용을 해서 해봅니까? 아까 감마가 3분의 5였고 그죠? 철수 입장에서 그럼 8 라이트 이어가 아니라 철수가 봤을 때가 몇 광년으로 보이느냐? 8광년에 3분의 5가 감마니까 5분의 3으로 나눠버려야지. 3분의 5로 나눠야지. 이해 가세요? 그럼 얘가 얼마야? 5분의 24. 그럼 얘는 4.8 라이트 이어. 반보다 조금 더 크게 줄어들어 버린 거야. 이해 가요?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빛의 속도 가까운 0.8c 즉 광속의 80%로 가속을 했더니 속력이 도달하니까 갑자기 슉 줄어서 4.8 라이트 이어라는 거리로 줄어들면 그거를 내가 0.8c의 광속으로 달리면 86에 48 그래서 6년 걸렸구나. 그죠? 이게 찰스가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찰스는 내가 왜 6년 걸렸는지 이렇게 이해한다고. 이해 갑니까? 이게 길이 수축이요. 길이 수축은 그러니까 누가 느끼는 거요?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찰스가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영희가 봤을 때는 찰스 우주선이 달려가는 동안 얘가 줄어든 적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영희는 20년 흘렀는데 갔다 온 찰스가 12년밖에 안 흐른 이유는 나는 가만히 있었고 내 시간 똑같이 흘렀는데 네가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라고 생각한 건 지구에 남아있던 영희 입장이고.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봅시다. 명셈이 지구에 니네가 남아있고 내가 광속의 90% 0.9c로 달려가. 와! 하고 달려가면 내 시간은 되게 천천히 흐른다 그랬죠. 이해가요? 그럼 여기서 또 everybody fuck you 이렇게 하다가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fuck you 이렇게 하면 니네가 날 보면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인다 그랬죠. 그치? 그럼 달려가는 우주선에서 지구에 있는 니네를 보면 니네는 어떻게 보일까?
이러고서 움직이는 걸로 보일까? 아까 우주에서는 누가 정지하고 누가 움직이는 게 없다 그랬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선 내 우주선은 가만히 있고 니네가 지구를 타고 달린 꼴이 되지. 얘가요? 그럼 달려가면서 니네가 날 보면 이렇게 사는 걸로 보이고 내가 니네를 보면 니네도 사는 걸로 보여. 서로 느리게 보여. 이해 가세요? 자, 아까 여기 지구가 있었어요. 명암 처리되어 있는 아스. 지구가 있고 여기 행성 X가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생긴 우주선을 타고 찰스가 달려갈 때는 이 사이가 몇 시였어? 8 라이트 이어였지. 근데 찰스가 0.8c의 속도로 달려가면 이 거리가 4.8로 줄어든다 그랬지. 근데 이 줄어드는 건 달리는 방향에 대해서만 줄어들거든. 그래서 찰스 눈에는 이 우주 공간이 어떻게 보이느냐? 얘가 휙 줄어들어서 거리가 줄어드는데 행성 X는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보여. 찰스 입장에서. 높이는 그대로고 이 양쪽으로만 폭만 줄어들면서 전체 공간이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여. 찰스 입장에서. 4.8 라이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찰스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럼 영희가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이 어떻게 보여? 서로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시간 팽창도 니네가 날 보면 내가 니네를 보면 그치? 근데 내가 달려가는 사람 입장에서 공간이 줄어든 걸로 보여. 이해 가요? 그러면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이 내 우주선을 보면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 우주선만 작아지는 걸로 보여. 근데 높이 변화 없이 영희가 본 이 우주선은 이렇게 납작하게 보여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주선의 길이가 확 줄어든 걸로 보이는 거 영희가 본 모습. 그러니까 달려가는 놈의 길이, 이 우주선의 길이는 지구에 정지되어 있을 땐 길이에 비해서 감마분의 1배로 줄어든다고. 이제 가요? 움직이는 이 우주선 안에서 본 찰스는 내 우주선 외에 다른 공간이 이렇게 줄어든 걸로 보이는 거.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걸 상상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 명샘 입장에서 빛의 속도의 99% 거의 광속으로 달려. 야, 나 11광년 떨어져 있는데 갔다 올게. 출발! 하면 가는 과정을 니네가 봤을 때 나는 정지해 있어. 그죠?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 거의 감마가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거리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11광년 떨어져 있는 엄청난 별 거리가 나는 1이 들어가면 저기서 동시에 나온 걸로. 즉 워프가 일어난 걸로 보여 나한테는. 이거요? 1이 쑥 들어가면 1이 훅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어떠냐면 갔다 올게. 훅 들어갔다 훅 나와. 이쪽으로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쑥 들어갔다 쑥 나와. 그럼 지구엔 몇 년이 올라있는 거야? 20년이 올라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 순간 20년을 흘러가 버려. 알겠어요? 근데 니네가 날 보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멈춘 상태로 10년을 가고 멈춘 상태로 10년을 왔으니까 니네가 봤을 때 나는 멈춘 상태로 20년을 보낸 거지. 그럼 둘 다 누가 억울해? 아니야. 똑같아. 다만 시간만 내가 미래로 확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면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니네 저쪽 유럽 쪽에 미국에도 있고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돈은 많아. 예를 들어 뭐 간암이나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어. 근데 지금 죽기는 싫어. 근데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먼 미래에 아직까지는 정원동밀은 포유류가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다시 살아난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먼 미래에는 해동 기술과 암을 극복할 거라는 믿음 하에 암 말기나 이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100년 정도 계약을 하고 냉동인간으로 들어간 데가 있거든. 그런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순간 냉동을 시켜서 사람을 확 하고 얼려버리거든. 죽은 거지. 얼려갖고 100년 동안 이제 보관된 뒤에 100년 뒤에 그걸 이제 해동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지불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얼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도 얼어 있다가 먼 미래에 정말 해동 기술이 발달이 돼갖고 사람을 녹여갖고 살려놓고 암까지 치료를 했다. 그럼 미래로 간 거지.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보면 빛의 속도로 쑥 갔다 쑥 가면 되는 거야.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 알겠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해갖고 좀 이상하다 하는 건 없었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다만 그때 당시에도 뭘 못 받아들였냐면 과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이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생겼던 거야. 빛의 속도를 실제로 야 니네 이게 이 질문까지 해볼게. 야 누가 여기서 플래시를 딱 켜. 그럼 빛이 출발하고 날아갈 거 아니야. 그때 선생님이 빛의 속도로 뛰어. 그러면 플래시 끝에 빛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빛의 속도로 뛰어가면서도 빛을 보면 빛의 속도로 보여야 돼.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 이해 가세요? 원래 빛이 정지한 걸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30만 km/s로 가는 걸 30만 km/s 같이 뛰면서 보면 빛이 정지한 걸로 보여야 되잖아. 근데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가만히 있어 보든 빛의 속도로 뛰어가면서 봐도 빛의 속도는 항상 똑같이 보인다면이거든. 이해 가요? 근데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지? 내가 실제로 빛의 속도를 뛰면서 누가 플래시를 켜고 빛의 끝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측정을 해보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이거를 의심하면서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특수상대는 처음에 되게 웃음거리였거든. 근데 근래에 와서 여러 가지 현상들 중 아직까지도 이거는 못할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빛의 속도로 뛰어가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 30만 km/s면 1초에 지구부를 3바퀴 반을 감는 속도의 우주선 없어 아직까지. 예, 가요? 만약에 30만 km/s로 가는 걸 15만으로 가면서 측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니? 예, 가요? 근데 15만 정도만 되려고 그래도 지구를 7바퀴 반이 아니라 3바퀴 반을 감아야 되는 속도인데 그 정도 우주선이 없지 않니?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렇다면 나온 5가지 중에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 따위가 아직까지는 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더라는 거야. 뮤온 얘기가 나중에 나올 건데 실제로 뮤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 동시성이나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더래.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썰이 아니라 특수 상대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오케이?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이 3가지. 지금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그럼 문제도 적용화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와. 뻔하게. 어떤 우주선에 정지되어 있던 찰스 위로 니네 헷갈리라고 일부러 우주선을 이렇게 그린다? 가운데도 안 그리고 조금 삐딱하게 옆에다 그려. 그래놓고 여기에 영희가 가운데 우주선이 있었고 여기 A와 B가 있었는데 양쪽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대. 뻥 하고. 그러면서 물어보지. 뭐 영이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대. 0.8시로. 0.8시로 달려가고 있는 영희 입장에서 A와 B에서 동시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 영희 입장에서. 얘가 영인데. 얘가 찰스고. 오케이? 그럼 찰스가 봤을 때는 어떤 사건이 먼저 터진 걸로 보이게 되냐? 이게 아까 동시성. 아까 했던 거죠. 그죠? 영희가 봤을 때 A, B가 동시에라면 찰스가 봤을 땐 A 사건이 먼저 터진 거야.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달려가면 달려가는 사건 앞에 있는 사건이 먼저니까.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그 다음 영희가 봤을 때, 철수가 봤을 때 영희의 우주선은 어떻게 보여요? 우주 공간이랑 철수는 가만히 있는데 우주선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 우주선의 길이가 수축이 일어나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는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보다 작게 나오겠죠. 이해 갑니까? 철수보다 영희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요? 천천히 흐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뭐 P점을 통과해서 Q점을 가는 동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영희가 P점을 통과해서 Q점을 가는 동안 영희가 측정한 시간에 비해서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 훨씬은 아니고 뭐 길게 나오겠죠. 이 빛의 속도의 80%니까.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길이, 수축, 시간, 팽창, 동시성 따위로다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런 포맷으로 다 제일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대론 문제는 이 그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지금 한 거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을 아우르는 예제를 한번 줘볼게.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A4 박스가 있어요. A4 박스가 있는데 얘가 또 들어가 버리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떤 걸로 해야 되냐? 이거보다 더 긴 자동차가 있어. 오케이? 이거보다 더 긴 자동차가 있는데 이 박스 안에 넣을 수가 있어 없어 그러면? 한 이만큼 길어지면 A4 박스보다 이만큼 길어진 이따만한 자동차가 있으면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박스에 넣을 수가 없죠. 근데 얘가
겁나 빠른 속도로 달려. 우웅 하고 달려. 그러면 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우주선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일어나?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짧아지지. 그러면 짧아진 거를 갖다 이 박스로 갖다 잠깐 넣었다 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저쪽에서 우주선이 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우주선이 실제 샥 줄어든 거야. 그냥 서 있을 때는 안 들어가는 건데 이게 줄어든 거야.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훅 넣었다 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해 가요? 이 우주선이 되게 빠른 속도로 갔더니 이게 줄어들면 그 사이에 얘를 넣었다가 뺄 수가 있어. 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다시 커지니까 이 박스 터지겠지. 근데 달리고 있는 동안 순간적으로 넣었다 뺄 수는 있는 거야. 이해 가요? 근데 어떤 애가 질문하는 거, 선생님 이상한데. 제가 만약에 이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이 우주선을 제외한 이 박스의 길이는 아까보다 어때? 더 줄어들겠지. 이 폭이. 이해 가? 내가 이걸 타고 간다고. 근데 가만히 있을 때도 못 들어가던 박스인데 내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내 우주선을 제외한 그 박스는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이해 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대. 그때 동시성이 필요한 거지. 지금 달려가는 우주선을 박스로 넣었다 뺐다 할 때 우리는 앞뒤를 동시에 닫았다 뺐다고 생각하겠지. 그지? 우리는. 이해 가요? 근데 이 안에 타고 있는, 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놈은 앞뒤를 나는 동시에 했다 그러지만 얘 입장에서는 앞에 사건이 먼저인 거지. 이해 가요? 그럼 이 안에 타고 있는 놈은 분명히 내 우주선보다 박스가 더 작아졌고 이 닿는 행동을 얘가 느끼기엔 어떻게 느끼냐면 앞에를 먼저 가둬. 그리고 내가 통과하고 나서 뒤에를 이렇게 닫은 걸로 뚝딱으로 느껴지는 거야, 얘한테는. 이해가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어렵죠? 아, 머리 막 지진나지? 근데 동시성하고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오케이? 원래 담을 수 없었던 우주선이 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나는 이렇게 담았다 뺐다. 이게 가능하고, 타고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라?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안 담기는데 내가 달리면 박스가 더 좁아졌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라고 느꼈지만 달리는 놈 입장에서는 앞에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박스를 앞에를 가렸다가 내가 다 통과하고 나서 뒤에를 뚝딱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놈. 이해 가세요? 이게 동시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한 뒤에 지금은 개념반이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실제 문제를 풀이하면서 여러분이 깨우치는 게 더 한 40% 정도는 더 그걸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요 세 가지를 단순한 이제 계산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요 두 가지는 계산 과정이 복잡함으로 그냥 소개만 하는데 이런 원리에 의거 질량이 증가한대. 그럼 뭔 뜻이요? 가만히 있을 때 정지 질량에 비해서 움직일 때 질량은 증가하려면 감마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질량 증가야. 실제로 움직였을 때 질량은 정지했을 때 질량에 비해서 감마만큼 팽창을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이게 그 유명한 E는 MC 스퀘어. 에너지하고 질량은 등가의 원리다. 이퀄이다. 질량에다 광속을 제곱하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아인슈타인이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서 원자 분열을 막 보다 보니까 원자 우라늄이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지는데 약간의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걸 찾아내요. 그럼 그 질량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은 다 고민하고 있는데 에너지로 갔다! 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제시해서 그래서 만든 게 핵폭탄, 그래서 만든 게 원자로예요. 이해 가요? E는 MC 스퀘어. 그 다음에 더 핵심은 뭐였냐면 당시에 빅뱅 이론 있지. 우주는 계속 어떻게 된대? 와 커진다며. 빅뱅 대폭발 때문에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리면 커지고 있는 우주를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 공간에만 해도 물건이나 질량이 얼마나 많냐. 그지? 근데 전 우주에 비하면 지구의 질량은 정말 먼지밖에 안 되거든. 그럼 같이 생각을 해봐봐. 그렇게 광활하게 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엄청난 성운, 성간물질, 행성, 항성들이
한 점에서 출발했던 그 한 점에 있던 물질은 뭘로 되어 있었을까? 대체 밀도가 얼마여야 될까? 이 큰 우주를 한 점에서 출발시켜도 부피분의 질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때 누구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 아인슈타인이 지구는, 전 우주는 태초에 원기옥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너지 구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 구슬이었다가 얘가 빵 폭발을 하면서 이 에너지들이 질량으로 바뀌어서 양성자, 중성자, 수소, 헬륨, 리베브, 시에논, 분해, 남아알시, 피스크랄 이런 물질들로 변해서 군데군데 뭉쳐서 성단, 성운, 항성,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게 된 게 E는 MC 스퀘어예요. 에너지와 질량은 등가다.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고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참고로 조금 고급 내용이지만 하나만 해볼게. 요걸 배우고 나니까 어라?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운동에너지, 뉴턴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거든. 어떤 물체에 몇 킬로그램짜리가 몇 미터 퍼 세컨으로 달릴 때 운동에너지를 얼마라고 측정할 수 있었거든. 근데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특수 상대론에 따르면 가만히 있을 때 질량하고 움직일 때 질량이 달라지지. 그죠? 그럼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운동에너지가 이 질량이 바뀌니까 이렇게 표현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를 한번 소개를 해줄게.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는 오히려 더 쉬워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움직이고 있는 놈의 총 에너지에서 빼기 정지했을 때 에너지를 뺀 게 운동에너지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때 질량이 있잖아요. 그때 나는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 E는 MC 스퀘어니까요. 이게 가요? 그때 내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뛰어갔더니 150이래. 그럼 운동에너지는 얼마야? 50이잖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움직이는 놈의 총 에너지를 정지했을 때 정지 에너지로 빼면 그게 운동에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 E는 MC 스퀘어. 움직일 때 질량에다 광속의 제곱을 빼기 정지 질량에다 광속의 제곱을. 그게 운동에너지. 그죠? 근데 왜냐하면 움직일 때 질량은 정지할 때 질량에 비해서 감마배만큼 팽창한대. 그래서 요거에다 대입. 그랬더니 감마 m0 c제곱 마이너스 m0 c제곱. 이해 가네? 그럼 이항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감마 마이너스 1에 m0 c제곱이 운동에너지래. 정리하니까 얘는 또 무슨 에너지야? 정지에너지거든. 그래서 움직이는 놈의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감마 마이너스 1에 정지에너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인슈타인의 운동에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걸 넣어서 감마를 넣어서 운동에너지가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기는 난무한데 그렇게 물어보는 무식한 내신 문제는 보지를 못했는데 혹시라도 나올까봐 예제 하나 내고 마무리를 하죠. 자, 지금 요 내용, 지금 배운 내용을 갖고 유치하지만 예제를 내자면 자, 어떤 물체에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인 E0의 3배라면 오케이? 어떤 물체의 정지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가 3배라면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금방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특수상대론적 운동에너지는 감마 마이너스 1의 E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금방 설명했으니까 이거 앞에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 운동에너지가 정지에너지의 3배라니까 얘가 3E0는 감마 마이너스 1의 E0 아니야. 그럼 지워지겠죠. 아하! 그래서 감마가 얼마래? 4구만. 이해 갑니까? 그냥 이 말은 감마가 4라면 이러면 되는 거를 굳이 돌려서 준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해? 감마는 근데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인데 그게 얼마라고? 4라면 몇 부인지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때부터는. 양변을 제곱하니까 16은 1-c분의 v의 제곱분의 1 여기다 곱해. 그럼 16-16에 c제곱분의 v 제곱은 1 이렇게 정리되니?
정리할 수 있니? 그럼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니까 어떻게 되니? 16분의 15는 이거 넘어가면 15가 되고 이거 넘어가서 16으로 나누는 거지, 그제? 16분의 15는 C제곱분의 V제곱 맞니? 그럼 이거 여기다 곱하니까 16분의 15의 C의 제곱은 V의 제곱. 그러므로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니? 루트 16분의 15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4분의 루트 15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봐봐. 문제는 되게 두 줄 간단한데 풀어보니까 어때요? 겁나 길지? 근데 주요 내용은 어렵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건 그냥 참고 문제야. 이 정도로 내신에서는 나오기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 선생님들도 요 질량 증가하고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소개만 한다면 외워!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 갖고 문제 내기는 참 부담스러워, 내가 봐도. 오케이? 다만 아까 전에 무리수하고 피타고라스 정도로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었던 요 세 가지가 주력입니다. 특수상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험 문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면 특수상대론의 조건 두 가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등속운동하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와 빛의 속도는 어떻게 측정해도 똑같다면 요 두 가지 가정이 있다면 특수상대로는 5가지가 있다. 동시성,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리, 질량 증가. 알겠나?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시성은 그때 뭐라 그랬더라? 앞에 있는 사건이 먼저 동시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시간 팽창, 움직이는 놈의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길이 수축, 움직이는 놈이 보면 나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줄어든다. 이게 길이 수축.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특수상대론입니다.